처제가 또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처가와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올해 43살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고요. 아내는 41살이에요. 처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보다 5살 어려요.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처가 식구들이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지요. 처음 아내 집에 갔을 때요. 장모님이 제 직업부터 물었어요. 어디 다니냐고요? 월급은 얼마 받냐고요? 저는 당황했지만요.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눈빛이 반짝였어요. 좋은 회사 다니네요. 우리 딸 시집 잘 가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요. 결혼 준비할 때요. 장모님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어요. 신혼집은 당연히 사위가 마련하는 거고요. 집안의 가구도 다 새로 사야 하고요. 예단도 크게 해야 한다고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으니까요. 결혼하고 1년 됐을 때였습니다. 처제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사위 상대가 집도 없고 돈도 없대요. 좀 도와줄 수 있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제 결혼인데요. 제가 왜 도와줘야 하죠?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 여유 있잖냐고요. 동생 좀 도와주자고요. 저는 그때 월급이 좋았어요. 대기업 과장이었거든요. 연봉 8천쯤 됐어요. 아내가 계속 졸랐습니다. 동생이 불쌍하다고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 결혼 못한다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너무 간절했어요. 결국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제 적금을 깼어요. 처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형부 최고라고요.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처가 식구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2년이 지났어요. 처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차를 사고 싶은데요. 돈 좀 빌려달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2년 전에 준 3천만 원은요? 처제가 말했어요. 그건 결혼 축의금이잖냐고요. 이건 빌려달라는 거라고요. 꼭 갚겠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동생이 차 필요하대요. 출퇴근 힘들다고요.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요. 저는 1천만 원을 또 줬어요. 이번에도 제 보너스를 썼습니다. 처제는 갚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요. 2년이 지나도요. 갚으라는 말도 못했어요. 아내 눈치 때문에요. 3년이 지났어요. 처제가 또 전화했어요. 집을 옮기는데요. 전세금이 올랐대요. 5천만 원 부족하다고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전화했습니다. 사위야, 내 처제 좀 도와줘라.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잘 벌잖니. 한 달에 700 넘게 버는데요. 5천쯤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월급을 어떻게 알죠? 아내가 말했나 봐요. 장모님이 계속 말했어요. 식구끼리 도와야지. 나중에 내가 힘들 때요. 처제가 도와줄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도 졸랐습니다. 엄마가 부탁하시는데요. 어떡하냐고요. 저는 결국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번엔 대출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대출 갚느라 빠듯했거든요. 친구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돈이 없냐고요? 월급 잘 받잖냐고요. 저는 대답 못했어요. 부끄러워서요. 4년이 지났어요. 처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카페를 연다면서요. 투자금이 필요하다고요.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거절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줬다고요. 차값 1천도 안 갚았다고요. 처제가 화를 냈어요. 형부가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자기 인생이 걸린 건데요. 장모님도 전화했습니다. 사위야, 작은 딸 사업 좀 도와줘라. 나중에 크면 다 갚을 거야. 지금까지 준 것도요. 나중에 다 생각해 줄 거야. 저는 물었어요.
언제 갚을 건데요? 차값도 안 갚았는데요. 장모님이 말했어요. 그게 중요하냐고요. 식구끼리 그렇게 따지냐고요. 내가 잘 버는데요. 처가 식구 좀 도와주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건 아니라고요. 처제가 너무 당연하게 달라고 한다고요.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동생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요. 당신은 외동이라 모르겠지만요. 언니로서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또 3천만 원을 줬습니다. 또 대출 받았어요. 카페는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손님이 안 온대요. 적자만 쌓였대요. 처제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처제가 이혼했대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요. 위자료를 받았는데요. 집 보증금으로 다 썼다고요. 다시 돈이 필요하대요. 이번엔 1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이요? 처제가 말했어요. 집을 사고 싶대요. 전세 살기 싫다고요. 여자 혼자 사는데 집은 있어야 한다고요. 매형이 도와주면요. 나중에 집값 올라서 팔면 갚겠다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준 것도 많다고요. 장모님이 또 전화했어요. 사위야. 작은 딸이 이혼해서 힘든데요. 집 하나 사게 해줘라. 너 월급 얼마 받니? 1억쯤이야. 나중에 다 내 거 아니니. 저는 폭발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제 가족 있습니다. 애들 둘 키우는데요. 처제한테만 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 줬는데요. 계산해 보셨어요? 결혼자금 3천, 차 1천, 전세금 5천, 사업자금 3천, 총 1억 2천만 원 줬어요. 한 푼도 안 갚았고요. 이제 또 1억 달라고요? 제가 은행입니까? 장모님이 화를 냈어요. 그게 돈이니. 식구끼리 그렇게 따지냐고요. 내가 잘 벌어서 도와주는 건데요. 고맙게 생각해야지. 우리 딸 아니었으면요. 너 그렇게 못 살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처제 안 도와줄 거라고요. 1억 2천이면 충분하다고요. 그것도 한 푼 안 갚았다고요.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게 뭐가 맞냐고요. 우리가 여유 있잖냐고요. 동생이 힘든데 도와줘야 한다고요. 언니로서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요. 나중에 대학 갈 때 돈도요. 다 생각 안 하냐고요. 저 지금 대출 2개 받아서요. 이자만 한 달에 80만 원 나가요. 처제 도와주느라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고요. 지금은 동생이 더 급하다고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아내는요. 저를 ATM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가 식구들 돈 대주는 기계로요.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1억 안 준다고요. 처제한테 더 이상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장모님한테도 안 준다고요. 아내가 울었어요. 그럼 자기 입장은 어떡하냐고요.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동생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 문제라고요. 제 돈을요. 당신 가족한테만 쓸 순 없다고요. 우리 애들도 있다고요. 다음 날이요.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처제도 같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위야. 제발 1억만 도와줘라. 작은 딸 정말 힘들어. 이혼해서 갈 데도 없어. 집 하나만 사게 해줘라. 처제도 울면서 말했어요. 형부 제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모님, 처제. 저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지금까지 1억 2천 줬어요. 한 푼도 안 갚았고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장모님 얼굴이 변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처가 식구를 이렇게 대하냐?
내가 잘 버는 게 다 누구 덕이니? 우리 딸 덕이지. 우리 딸 시집 안 왔으면요. 너 혼자 살았어. 그런데 처제 1억도 못 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아내 덕분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해서 버는 겁니다. 그리고요. 처가 식구라고 해서요. 무한정 줄 수는 없어요. 제 자식들도 있어요. 제 노후도 준비해야 해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장모님이 소리쳤어요. 너 이러다 이혼당한다. 우리 딸 얼마나 좋은데. 딴 데 가면 너 같은 놈 아무도 안 받아. 저는 대답했어요. 그럼 이혼하죠.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이랑 처제가 나갔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진짜 이혼할 거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선택해요. 나를 선택하든지요. 처가 식구를 선택하든지요. 처가 식구 선택하면요. 1억 주고 이혼하겠어요. 나를 선택하면요. 앞으로 친정에 돈 한 푼 안 줄 거예요. 아내가 울었어요. 3일 동안 아내가 고민했습니다. 그 3일 동안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셋째 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을 선택하겠다고요. 앞으로 친정에 돈 안 준다고요. 미안하다고요. 그동안 당신 힘든 거 몰랐다고요. 저는 아내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일주일 후요. 처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받았습니다. 처제가 또 돈 얘기를 했나 봐요. 아내가 말했어요. 미안한데 안 된다고요. 우리도 우리 사정 있다고요. 처제가 소리쳤나 봐요. 언니가 그럴 거냐고요. 배신자라고요. 아내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친정이랑 연락 안 하겠다고요. 당신이 맞았다고요. 지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이랑 처제랑 연락 안 합니다. 처음 3개월은 아내가 힘들어했어요. 친정 생각난다고요. 엄마 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오히려 편해졌대요. 친정 눈치 안 봐도 되고요. 돈 달라는 전화 안 와서 좋대요. 저희는 대출을 다 갚았어요. 처제 도와주느라 받았던 대출이요. 그 돈으로요. 애들 학원 보내고요. 저축도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는요. 가족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요. 아내가 말했어요. 이렇게 여행 오는 게 얼마만이냐고요. 정말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처가 식구든 친정 식구든요. 당연하게 돈 달라고 하면요. 거절하세요. 식구라고 해서요. 무한 ATM이 되면 안 됩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달라고 하면요. 그건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1억 2천을 주고 나서야요. 깨달았어요. 처가 식구들은요.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요. 돈줄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선을 그으세요. 얼마까지 도와줄 건지요. 몇 번까지 도와줄 건지요.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처음엔 힘들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참으면요.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저처럼 1억 넘게 주고요. 이혼 직전까지 가기 전에요. 미리 선을 그으세요. 아내도 처음엔 화났지만요. 지금은 오히려 편해했어요. 친정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저희 부부는요.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친정이랑 거리 두고 나서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돈 문제로 싸울 일도 없고요. 아내도 스트레스 없어 보여요. 여러분도요. 용기 내세요. 식구라는 이름으로요.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게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처음엔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엔 자유로워집니다. 저희처럼요. 감사합니다.